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6년 병오년 6월 갑월 일간별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간별 운세를 살펴보기 전에 앞서 갑월이 어떤 달인지 갑오월이라는 국면부터 살펴본 다음 일간별로 운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갑오월은 어떤 계절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물상의 비유에서 통변하면 갑오는 갑이라는 나무에 오화라는 발이 달린 것과 같습니다. 나무에 달린 발은 나무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뿌리가 부실한 상태가 된 것인데 뿌리가 부실하면 기본적으로 마음이 급해집니다. 생각이 앞서고 의욕이 앞서고 마음이 앞서고 감정적으로도 몹시 격양되다 보니 이해충돌 같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별거 아닌 일로 크게 다툴 수 있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앞뒤 생각 없이 저지르고 판단하다가 손해볼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갑오월에는 사람들이 인내심이 없어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기 때문에 갈등, 불화, 충돌수가 많아질 수 있으니 그 어느 때보다도 구설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부실한 갑목의 나무가 오화를 봐서 목생화를 하죠. 목생화를 한다는 것은 허장성세를 뜻합니다. 허장성세라는 것은 타인에게 기대감을 주고 잠시 기대치에 부응하나 결국 미천과 실력이 다 드러나는 것이니 잘난 놈은 더 잘나 보이고 못난 놈은 더 못나 보이게 됩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오픈해도 되겠지만 스스로 잘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감추거나 위장하고 가식과 위선의 탈을 써서 포장해야 합니다. 가식과 위선의 탈을 쓰고 포장하라는 말은 외모를 꾸미고 말빨을 내세우고 허세를 부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외형의 차별화만 두면 신기하게도 그게 아주 잘 통하기 때문에 구설수가 생기지 않을 수 있고 설령 구설수가 생겨도 퉁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갑월의 생존 키워드는 외형의 차별화입니다. 무조건 외형의 차별화를 두어야 합니다. 외형의 차별화만 두면 어떤 대상자든 다 속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갑월의 승부처는 얼마만큼 내가 외형을 화려하게 꾸미는가에 달려 있으니 이 점을 잘 참고해서 갑오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6월 갑월 일간별 운세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 글자 순서에 맞게 갑목 일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갑목 일간 분들의 운세를 살펴보면 갑월의 갑목은 비견이고 오화는 상관입니다. 비견과 상관이 공존하는 운이 들어오면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집니다. 교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갑목이 하나도 아닌 두 개나 투관했고 또 지지의 오화를 하나도 아닌 두 개나 보았죠. 참고로 병오년의 더 큰 국면을 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천간의 갑목이 두 개이고 지지의 오화가 두 개나 겹치고 있죠. 이런 운을 뭐라고 하냐면 바람이 난다고 통변합니다. 친분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맛집 탐방하기, 술 먹기, 놀기, 여행 가기 같은 바람이 나는 겁니다. 정신줄 놓고 바쁘게 노는 한 달이 되겠네요. 내가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놀자고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를 불러서 같이 놀자고도 하니 미친 듯이 놀면서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곳 가서 회포를 푸는 겁니다. 속된 말로 풀이하면 꼴리는 대로 사는 시기입니다. 좋게 통변하면 즐겁고 재밌는 일이 많은 운세인데 문제는 식상이 왕해지고 도화랑 홍염도 강하게 겹치게 됩니다. 이건 얼굴 붉힐 일이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즐겁고 재밌는 일이 많을진 모르지만 신중하게 계획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구설수가 생길 수 있고 적지 않게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사 신중하게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만약 신중하게 계획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자중해야 합니다. 대화를 하든 어떤 계약을 하든 거래를 하든 3번 이상은 생각하고 행동해야지 기분에 취하거나 감정에 빠져서 경솔하게 행동하다가는 실속을 차리지 못하고 손재를 보거나 약점에 잡히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될 수 있으면 사람들과 만나서 밥을 먹어도 밥만 먹고 헤어지거나 대화를 해도 상대방 말만 듣고 말아야 합니다. 술을 먹거나 괜히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놀더라도 가급적 건전하게 놀아야 합니다. 깝치는 순간 그야말로 골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갑목일간 분들 같은 경우 이번 갑오월이 되면 자제하려 해도 자제가 잘 되지 않아서 그게 걱정인데, 끝으로 우리 갑목일간 분들에게 조언을 드리자면 자기 입을 될 수 있으면 꼬매시고 발과 다리도 될 수 있으면 묶어두시고 특히 술을 먹지 마시고 선을 넘지 마세요. 선만 넘지 않으면 즐겁고 재밌는 추억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 건전한 즐거움, 건전한 재미를 지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을목일간 분들의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을목일간 분들의 운세를 살펴보면 갑월의 갑목은 겁재이고 오화는 식신입니다. 우선 을목이 갑목을 보면 등라개갑이 되죠. 등라개갑이라는 것은 기회를 만나는 것이고 후원자가 생기는 것이고 짝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을목이 오화를 보면 하얗게 불을 태운다고 해서 이런 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면 사회적으로, 일적으로 인생을 바꿀 만한 어떤 커다란 기회가 들어오거나 어디서 스카웃 제안을 받는 기쁨을 누린다고 통변합니다. 취업이나 혹은 더 나은 곳으로의 이직 제안, 승진 같은 키워드가 형성됩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렸듯이 짝을 만난다고도 했죠. 그냥 짝이 아니라 하얗게 불태울 수 있는 짝을 만나는 겁니다. 가벼운 인연이 아니라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 반려자를 만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꼭 배우자라고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배우자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배우자뿐만 아니라 친구, 선후배, 동료의 개념도 포함이 되고 애인도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을목일간 분들은 입이 찢어지게 좋은 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만 여기서 병호년이라는 더 큰 국면을 빼놓고 보면 안 되는데 병호년을 함께 대입해서 살펴보면 장점이 확대되면서도 단점도 생깁니다. 병호가 개입하면 목다화식이 되어서 목생화가 지나치게 됩니다. 갑목이 목생화가 지나치면 외형에 치중되는 것으로 그치지만 을목이 목생화가 지나치면 실속을 차리고 실력을 키우고 내면까지 다듬어져서 성숙해집니다. 다시 말해 정확한 길을 간다는 뜻이고 발빠르게 변하는 주변 상황과 환경에 잘 적응하여 군계 일학이 되는 겁니다. 의미가 대단히 좋죠. 단, 목생화가 지나친 상태에서 화가 또 식상이네요. 다 좋은데 힘을 너무 많이 뺀 나머지 체력적 한계에 부딪히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과 몰입, 효율을 따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집중과 몰입, 효율을 따져야 한다는 말은 필요한 데만 힘쓰고 쓸데없는 데 힘 빼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잠재력이 깨어나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노력하고 고생한 것에 비해 소득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목도 그렇고 을목도 그렇고 화가 왕해지고 식상이 왕해지면 자중하려 해도 자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쥐어짜서 남김없이 힘을 다 써버리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우리 을목일간 분들에게 조언을 드리자면 체력 안배를 잘 해야 한다입니다. 체력 안배라는 것은 평소 체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나 체력을 아끼면서 쓰고 남기면서 쓰라는 뜻입니다. 어딘가에 꽂혀서 거기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어차피 대운도 아니고 세운도 아닌 월운입니다. 월운에 배수의 진을 치고 매달릴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 될 수 있으면 여유를 갖고 가벼운 마음으로 보내시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병화일간 분들의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병화일간 분들의 운세를 살펴보면 갑월의 갑목은 편인이고 오화는 겁재입니다. 편인과 겁재가 공존하는 운이 들어오면 내 일이 아닌 주변 사람들 일에 관여해서 그들의 일을 대신 해결해주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병화가 갑목을 보면 성장의 아이콘이 되다, 뒤처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실어주다, 이런 키워드가 형성되니 직업적으로 억울한 사람들, 소외된 약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는 호재 중 호재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시라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리 반가운 운세만도 아닙니다. 참고로 병화가 오화를 보면 천하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병화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밑에 쳐다보고 밑에 있는 세상 일에 관여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와 아무 관련 없는 일에 엮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와 관련 없는 남의 일,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해야 해서 피곤하고 번잡스러워집니다. 여기서 문제는 병원연이라는 더 큰 국면이 개입하여 이런 상황과 환경에 매몰시켜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상황과 환경에서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겠죠. 참고로 도망갈 수 없는 이유는 측은지심이 강해져서 그렇기도 하지만 남을 외면하면 마음이 불편해져서 내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상할 정도로 측은지심이 올라오고 의협심이 강해져서 남을 외면하려 해도 외면할 수 없고 도망가려 해도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은 병호년이라는 국면을 함께 놓고 살펴보았을 때 병호가 남의 일을 외면하고 거부할 수 없게 만들기는 해도 그걸 또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병화일간이 병화를 봐서 분신술이 되었고 또 지지의 겁재 오화의 뿌리가 2개나 있으니 능히 다 감당해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정신없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기는 하겠지만 그걸 어떻게 해서든 다 해결해낼 수 있는 힘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런 운을 나쁘게 해석하면 남을 위해 개고생하는 것이고 좋게 해석하면 복을 짓는 것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잠시 나를 내려놓고 남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운이라고 통변할 수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느끼든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라서 뭐라고 더 왈가왈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긍정적으로 좋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우리 병화일간 분들에게 조언을 드리자면 병화일간 자체는 어차피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앞서 나아가는 일간입니다. 한 달 정도 희생한다고 해서 도태되거나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번 달은 잠시 단군 할아버지가 되어서 홍익 인간의 정신으로 남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세로 나아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정화일간 분들의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화일간 분들의 운세를 살펴보면 갑월의 갑목은 정인이고 오화는 비견입니다. 정인과 비견이 공존하는 운이 들어오면 이걸 소통이 되었다고 하는데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나다,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다, 결이 맞는 사람을 만나다, 교감을 나누다 같은 키워드가 들어옵니다. 연애운이 들어왔네요.
싱글이신 분들은 연애를 할 수 있고, 결혼하신 기혼자분한테는 바람 난다고 할 수는 없고, 배우자와 사이가 더 돈독해지는 것. 다시 말해 금술이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가족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사람과의 정을 나누고, 사랑을 확인하고, 우정과 의리를 확장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상부상조하면서 화목하게, 즐겁게,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운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갑오월에는 우리 정화일관분들의 진심이 통하니 마음을 바르게 잘 쓰기만 하면 인복이 따르고 인덕이 따르고 귀인도 생기게 됩니다. 인간관계로 인한 기쁨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가 간목을 보면 한결같은 마음, 즉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고 건강과 체력이 회복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정화가 오화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과 체력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지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몸과 마음도 건강해져서 기운도 좋아지겠죠. 기운이 좋아져서 매사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내 의도를 관철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안정을 이루고 편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조금 아쉽다면 병원연이라는 더 큰 국면을 개입시켜 보았을 때 병화가 정화를 가리는 단점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 중간중간 얼굴을 붉힐 사람도 만난다는 뜻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만은 아니니 중간중간 유감을 느끼게 되는 만큼 이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대세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조금의 분별력만 갖고 사람을 만나면 인간관계로 인해 크게 이로울 운이니까 대범하게 처세를 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우리 정화일관분들 같은 경우 재산 증식도 가능하고 문서상 이로움이 따릅니다. 가구를 구매하거나 꼭 필요한 물건을 구매해서 소유를 한다든가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다만 이게 대운이나 세운이 아닌 월운이라서 집을 장만하거나 큰 돈을 버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적절히 각자 자기 현실에 맞게 기대를 해야지 로또 당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아주 충만하고 기분 좋은 한 달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화일관 분들한테는 특별히 조언해 드릴 것은 없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정화일관 분들은 이번 갑오월이 되면 과거에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것을 돌려받기도 합니다. 마치 흥부가 제비를 만난 것 같은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 보니 과거에 착하게 살고 베푼 게 많은 사람들은 로또 당첨 수준으로 좋은 일이 생기실 수 있거든요. 이런 운에는 스스로 얼마만큼 착하게 살았는지, 베풀고 살았는지 성찰하는 계기로도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무토일간분들의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토일간분들의 운세를 살펴보면 갑오월의 간목은 편관이고 오화는 정인입니다. 편관 정인은 살인상생이죠. 살인상생은 편인으로 하는 살인상생이 있고 정인으로 하는 살인상생이 있는데 편인으로 하는 살인상생은 약간 무대포 방식으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식하게 밀고 나아가는 구성입니다. 그게 잘 먹히면 결과적으로는 큰 성과를 낼 수 있지만 불필요한 시행착오가 너무 많이 따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정인으로 하는 살인상생은 미처 살피지 못한 것까지 살피면서 내가 지금 집중해야 할 것과 집중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한 다음 집중해야 할 것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구성입니다. 대단히 효율적이죠. 이걸 다르게 통변하면 선택과 집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무토일간 분들은 이번 갑오월이 되면 목극토, 화생토, 목생화를 하기 때문에 시험 합격을 위해 집중하거나 취업을 위해 집중하거나 이직을 위해 집중하는 방향으로 좋게 작용합니다.
특히 수험생 분들이나 직장인 분들이 아주 좋게 쓸 수 있는 운입니다. 시험에도 유리하고 취업에도 유리하고 이직에도 유리하니 이 운을 잘 쓰면 성공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숙지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목극토, 화생토가 된다는 것은 한 분야라는 뜻입니다. 수험생 분들 같은 경우 전공을 바꾼다거나 나와 관련 없는 전공을 지향하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취업을 하거나 이직을 하시려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분야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기존 분야에서 벗어나면 이건 혼선만 빚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경험 쌓기나 시간 낭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 정보, 노하우, 경험치를 그대로 살려야 합니다. 이 외에도 병원연이라는 더 큰 국면을 개입해서 보면 화가 왕해지고 인성이 왕해집니다. 남성분들은 가벼운 연애운이 들어오고 여성분들은 진지한 연애운이 들어옵니다. 가벼운 연애운이란 말 그대로 연애만 할 수 있는 정도의 인연을 만나는 것이고 진지한 연애운이란 결혼까지 내다볼 수 있는 인연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분들 중에서 싱글인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 갑오월에 결혼을 전제로 할 수 있는 인연을 찾아보시고 교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시라면 교제하고 있는 남성분과의 궁합을 자세하게 살펴보신 다음 결혼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우리 무토일간 분들에게 조언을 드리자면 간단합니다. 선택과 집중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거두어내고 꼭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면 좋은 흐름을 탈 수 있으니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기토일간 분들의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토일간 분들의 운세를 살펴보면 갑오월의 갑목은 정관이고 오화는 편인입니다. 정관과 편인이 공존하는 대운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정관이라는 것은 하나에 집중하는 것인데 편인이 불필요한 자극을 주어서 매끄럽게 흘러가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건 내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목표 달성이 더딘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가 따를 수 있고 고민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기토가 갑목을 보아 갑기합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토가 갑목을 보면 불균형을 뜻합니다. 물상의 비유에 통변하면 모래에다 나무 심기 같은 거거든요. 균형이 맞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려는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무리수이기도 하고 다르게는 자기 점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기토와 갑목은 균형 잡힌 합이 아닙니다. 그런데 삐뚤어진지 모르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현명한 조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기토일간 분들은 이번 갑오월에 어떤 일을 추진하고자 하신다면 혼자서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마시고 주변의 현명한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조언을 구해서 신중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여기서 또 기토가 오화를 보기도 하죠. 기토가 오화를 보면 습이 날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습이 날리는 현상이란 빨리 정리해야 할 일이 정리가 안 되고 딜레이 되는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딜레이 되는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는 비뚤어진 선택을 해서 그런 것입니다. 방법을 잘못 선택하고 규칙을 따르지 않고 바른 정석 코스를 가지 않아서 딜레이가 되는 것이니 뭐를 하든 절대 서두르면 안 됩니다. 빨리 가려다가 오히려 더 늦게 도착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중해야 하고 신중해야 하며 자기 판단을 온전히 다 믿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천천히 느긋한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시기에는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천만 다행인 것은 병원연이라는 더 큰 국면이 기토일간을 지켜줍니다.
기토는 병화 하나만 봐도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병화는 기토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보호해 주거든요. 이 말은 즉슨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조언을 듣고 신중하게 현명하게 움직이면 크게 문제 생길 일이 없다는 뜻이니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끝으로 우리 기토 일간분들에게 조언을 드리자면 정석을 벗어나지 말고 급할수록 천천히 나아가야 하며 모든 걸 혼자서 독단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항상 조언을 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금일간분들의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금일간분들의 운세를 살펴보면 갑월의 갑목은 편재이고 오화는 정관입니다. 편재와 정관이 공존하는 운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비장해집니다. 비장해진다는 말은 진지해진다는 뜻인데 진지해지는 이유는 자기 신념을 실현하고자 하기 때문에 진지해지는 겁니다. 하루빨리 계획을 이루고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니 비장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운을 뭐라고 통변하냐 하면 목표물에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과 대가를 확실하게 받고자 하니 사회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대단히 큰 성장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사회운이 좋아지고 직장운도 좋아지고 일이 잘 풀려서 적지 않은 성취가 따르는 시기인데 아쉽다면 결과를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병원연이라는 더 큰 국면을 함께 살펴보면 화급금 재련이 지나칩니다. 이것은 과중과로이자 지나친 의욕의 발현으로 나타나니 굳이 빨리 안 해도 되는 일을 빨리 해서 다소 허망해지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특히 사주에서 수가 약한 분들은 정신승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별 의미 없는 성취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서 매출을 올렸는데 보너스는 단 1도 없는 결과가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죽을 써서 개를 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득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기껏해야 칭찬 정도밖에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우리 경금 일간 분들에게 조언을 드리자면 열심히 잘 하려 하는 것은 좋으나 소득이 없는 일에 몰두하지 마시고 소득이 있는 일에 몰두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들어져도 소득이 있으면 괜찮은데 소득은 없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원망만 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을 따지고 실속을 따지면서 노력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금일간 분들의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금일간 분들의 운세를 살펴보면 갑월의 갑목은 정제이고 오화는 편관입니다. 정제와 편관이 공존하는 운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다, 목표점을 찾다, 목표에 헌신하다, 이런 키워드가 형성됩니다. 다시 말해 열의를 다할 수 있는 어떤 목표가 생기는 것이고 그 목표를 향해 용맹정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병원연이라는 더 큰 국면입니다. 병원연이 개입하면 화가 태왕해져서 우리 신금일간 분들 같은 경우 금소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금소라는 것은 신금이 소멸되는 문제가 나타난다는 뜻인데 쉽게 말하자면 어딘가에 올인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대상이나 목표에 올인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올인하면 다 이룰 수 있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금소라는 것은 남는 게 없는 어떤 대상이나 목표에 올인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올인을 하게 되면 다 잃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금소라는 것은 남는 게 없다는 의미거든요. 아까 을목은 하얗게 태운다고 통변을 했었는데 을목은 값지고 의미 있게 불타는 거라서 하얗게 불탄다고 통변했지만 신금은 검게 불탑니다. 검게 불탄다는 것은 별로 가치 없고 의미 없는 데다 올인해서 탕진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이런 올인은 한탕주의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올인은 도박이나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 같은 무리한 사업 투자로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도박이고 자칫 잘못하면 전 재산을 다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금 일간분들은 이번 달에 무조건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손발을 묶든 어디 산에 들어가서 은둔을 하든 먹고 자고 싸고 일하는 것 빼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상책입니다. 이건 과장해서 통변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 움직이면 골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지 과장된 해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 신금 일간분들은 실속을 잘 차리는 일간이거든요. 그런데 금소만 되면 실속을 못 차리고 갖고 있는 것도 다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고 강조해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 외에도 우리 신금 일간분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성 간의 문제입니다. 우리 신금 일간분들은 이번 달에 어떤 이성한테 꽂힐 수 있습니다. 이성한테 꽂힌다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이성에게 고백을 했을 때 상대방이 거절할 수도 있죠. 문제는 거절한 것을 못 받아들이고 상대방에게 집착해서 스토킹 범죄 같은 문제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해도 고백이 아니라 협박을 한다든가 죽겠다고 한다든가 이런 무모한 짓을 하게 될 수 있는 만큼 그냥 딱 할 일만 하고 칩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우리 신금 일간 분들에게 조언을 드리자면 간단 명료합니다. 이번 달은 가능하면 꼭 해야 할 일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야 하니 이 점을 명심 또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임수 일간 분들의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수 일간 분들의 운세를 살펴보면 갑월의 갑목은 식신이고 오화는 정제입니다. 식신과 정제가 공존하는 운이 들어오면 나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히 임하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아가다. 내 직분에 충실히 임해서 모든 것을 안정화시키다. 같은 좋은 키워드가 형성됩니다. 아주 좋은 운세이죠. 또 임수가 갑목을 보면 모양새를 갖춘다고 하고 임수가 오화를 보면 투지가 생긴다고도 하는데 하나로 묶어서 통변하면 승부수를 띄우고 전면에 나서서 모든 것을 평정한다는 뜻입니다. 과정상 만만치는 않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평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 일, 가정, 재물, 애정, 건강 모든 것을 정리정돈해서 안정화시키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 병호라는 더 큰 국면을 함께 개입시켜 살펴보면 제왕한 식신생자가 되기 때문에 실속도 차리고 보상도 주어집니다. 잘만 하면 레벨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과정상 버겁고 바쁘기는 하겠지만 고생한 보람이 있으니 이런 시기에는 부지런히 정진할 필요가 있겠죠. 이 외에도 우리 임수일간 분들 중에서 의외의 소득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의외의 소득하면 대부분 복권 당첨을 연상하실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시험 합격 같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공부를 대충 하고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높게 나온다든가 별 생각 없이 별 기대 없이 어딘가에 원서를 냈는데 합격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만큼 결과적으로는 기분 좋은 한 달이 될 수 있으니까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대망의 개수일간 분들의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수일간 분들의 운세를 살펴보면 갑월의 갑목은 상관이고 오화는 편재입니다. 상관과 편재가 공존하는 운이 들어오면 즉흥력이 발현된다고 해서 약간 에라이 모르겠다고 지르는 겁니다. 막연하게 대책 없이 용기, 패기, 똘끼로 밀고 나아가는 거라 대책은 없는데 이상하게도 그게 잘 먹힙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냐 하면 방식은 잘못되었지만 초점을 제대로 맞춰서 그런 것입니다. 상관생재라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 정석에 벗어나는 길에서 출발하지만 목적지에는 맞게 도착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을 다르게 통변하면 운빨이 날린다고도 합니다. 약간 어부지리 같은 개념도 성립이 되는데 아쉽다면 이런 긍정성을 온전하게 살리지만은 못합니다. 여기서 병호라는 더 큰 국면을 함께 대입해서 살펴보았을 때 우리 개수일간 분들은 화다수갈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화다수갈이란
결과가 흐지부지 되는 겁니다. 그럴싸한 계획을 세워서 덤볐지만 결과적으로는 얻어맞는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용기 패기 똘끼로 밀고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계획을 세우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면에 나서지 말고 잠시 자신을 내려놓고 주변 상황과 환경,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맞추고 그들을 적절히 이용하면서 현명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있는 듯 없는 듯 지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면 별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황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개수일간분들은 재성이 왕한 상태에서 상관생재를 하죠. 아무리 화다수갈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관생재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수의 상관생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을 키우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을 키운다는 것은 부업을 만들어서 본업보다 더 잘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인데, 문제는 수국화가 너무 심화되었다 보니 부업이 커지면 본업의 차질을 빚습니다. 분배를 바르게 잘못해서 불협화음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끝으로 우리 개수일간분들에게 조언을 드리자면 영역을 확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역을 확실하게 만든다는 것은 계획표를 짜서 계획표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업에서 일을 할 때는 본업에 집중하고 부업에서 일을 할 때는 부업에만 집중하면서 움직이면 거기서 나름대로 선순환이 일어나니 이 점을 명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2026년 병원년 6월 갑월 일간별 운세를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간을 타고나셨든 관계없이 이번 2026년 병원년 6월 갑월을 잘 보내는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중간중간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무조건 외형의 차별화를 두는 것입니다. 외형의 차별화란 화장도 하고 옷도 잘 입고 허세 부리고 가오 잡고 똥폼도 잡으면서 없어도 있는 척 하는 겁니다. 없어도 있는 척을 하면 이상하게 그게 잘 먹히기도 하지만 없는 게 생기는 마법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애인이 없는데 애인이 있는 척 하면서 생각하고 행동하면 애인이 생기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어느 정도의 허세를 부리는 것은 괜찮지만 지나칠 정도로 과하게 나서거나 깝죽거리면 한 대 얻어맞을 수 있으니 적정선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태어나서 해본 적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싸움장을 이길 수 있다고 덤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로 가는 문제가 나타나게 되겠죠. 이와 같이 허세를 부린다 해도 적정선을 지키면서 허세를 부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집도 절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 적당히 있는 척하면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적당한 것은 괜찮지만 재벌처럼 행동하고 다니면 사기꾼이 되고 범죄자가 될 수 있거든요.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에 맞게 적절히 허세를 부려야 그것이 통하는 것이지, 분수에 넘치는 허세를 부리면 자칫 역풍을 맞게 될 수 있는 만큼 적절히 선을 지키고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에 맞게, 형편에 맞게 적당히 허세를 부리고 외형의 차별화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달도 모두 무탈하게 잘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